자, 이제 앞으로 쭉 답안지 제출해 주세요. 자, 보면 저번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았을 거고 교과서 2과 내용이 쉬워서 괜찮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자, 이번에 풀어보니까 3과가 안 들어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보는 시험에 아마 3과가 나올 것 같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겠지. 1과는 낼 만한 게 많이 없으니까. 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자, 많은 음식 예술가들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들의 그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음식 예술이죠. 자, 그들은 종종 사진을 찍는다. 그들의 먹을 수 있는 작품을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먹히기 전에. 여기 그들 괜찮아요? 수동태 괜찮나요? 여기 그들이, 여기 그들이랑 일치한 대상이 아니지. 얘는 음식 예술가들이고 이건 음식 예술품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인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요리사들은 believe that each dish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모든 요리가 is a true piece of art, 진짜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들의 요리 기술을 a creative expression, 창의적인 표현으로 보면서. 자, 근데 진짜 음식이 예술인가?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 왜냐면 nothing remains after it is eaten, 먹힌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Others believe that that 이하를 믿는다.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거 썼나 잘? 이거 나오다가 얘기했던 문장이지. 그치?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Eating a great meal.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다니까 can be as rewarding an experience as looking at 모나리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문에 있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as rewarding을 얘를 여기로 빼는 거지. 그래서 eating a great meal can be an experience as rewarding as looking at Mona Lis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 원문에는 as rewarding an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영작 뭐해? 캔디 뒤에 있는 거랑 모나리자 앞에 거 있는 것도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캔디 뒤에 거랑 모나리자 앞에 거 쓰는 거 되게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뭐 모나리자의 작품이니까 앞에 정관에서 더 쓴 거고, 저스트는 사실 원문에 있긴 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해석엔 저스트가 없긴 했지. 여기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건 외워야 된다. 자, Have you ever had a meal so amazing that, 이거 소댓구문이죠. 너무 놀라워서 that 이하였던. 부사절 대십니다. 자, if so, you might agree that both making and eating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자극할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다. 뭘 자극해? The senses, 감각을. 마치 뭐처럼 just like lasting artworks can 또는 do. 여기 지금 대동사 형태가 잘못 들어간 구조가 되겠죠. are이 아니고 can 또는 do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틀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 그 예술가들이 무슨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 그들의 작품을 보존하는가. 2번이죠. 사진 찍는다.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 5, 6, 7 볼 건데요. Have you ever dined at an upscale restaurant?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본 적이 있느냐? 또는 어떤 베이커리나 디저트 샵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느냐? Take a look at the Korean rice cakes shown below. 밑에 있는 그 떡을 한번 봐라. 그들은 거의 어떻게 보여? 너무 예뻐 보여 먹기에. People are drawn to food that looks appetizing. 여전히 사람들은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끌린다. 그 다음에 요 make가 이거 지금 사역동사거든.
이거 원래 본문에는 없던 문장입니다. Making something like spaghetti. 이렇게 사역동사가 구성이 돼 있죠. Making something look nice. 이런 문장입니다. is one thing. 자, 그러나 transferring food into actual artwork. 이걸 어떤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것은 is something else entirely. 완전히 다른 얘기다. 요거 무슨 말인지 기억하죠? 스파게티를 그냥 만드는 게 있고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있고 예술의 경지로 만드는 게 있잖아. 2단계랑 3단계는 완전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ose who focus on making food visually stunning are often known as food artists. 이 사람들을 음식 예술가라고 부른다. 뭐 그래요. Food has been a subject in art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음식은 예술의 객체였다. 넌 아마 created food-themed art. 음식을 주제로 하는 예술 작품을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과일 한 접시 그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그러나 일부 창의적인 개인들은 have taken things a step farther. 한 단계 더 멀리 가지고 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사과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도화지에 사과를 그렸을 거고 어떤 놈은 집에서 사과를 가져와서 조각칼로 팠을 거라 그랬지. 그 조각칼로 판 놈이 일부 brave souls였다. 기억나지? brave souls. 어떤 용감한 놈들은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 본문에 있었던 brave souls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이 사람들은 rather than just illustrating food, 단순히 음식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음식 자체를 예술로 바꿨다. 이게 그 사례였어요. 수박 가지고 장미 만든 사람 사례 기억나지? 그게 이 brave soul의 예시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문장이. 다음 이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수박을 조각칼로 파서 바깥쪽에 있는 뚜껑 부분, 껍데기 부분을 녹색이니까 이걸 줄기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수박 열매 부분을 장미 모양으로 파가지고 위에다가 꽂았다 그랬지. 이게 진짜 수박으로 장미를 만든 거잖아. 자, 그게 여기 brave soul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뭐 과일뿐만이 아니고 뭐 채소라든지 파스타라든지 다른 여러 음식들 또한 예술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서술형.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 what people can make out of edible things.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it이 가주어고 여기 what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진주어가 된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 비어있다 말씀드렸던 그 문장이죠. 요것도 내가 가주어 진주어를 능숙하게 영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면 이것도 암기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영작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근데 이거는 영작 불가능하다 그랬지.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얘는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 문장 보면 보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음식 예술의 세상을 탐험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예시. 이게 요 5번 문장이었어요. 요 들어가는 문장을 사실 잘 봤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자, 이 수박 가지고 장미 만드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에서 9번으로 좀 가보면, 요게 이제 벤토 얘기죠. 벤토 얘기. In Japan, unique style of meal called bento. 벤토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식사가 has been developed. 만들어졌다. 벤토라는 단어는 refers to a portable lunch that comes in a single serving box. 1인분으로 구성된 이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점심 식사를 의미한다. Making it easy to carry anywhere. 들고 다니는 걸 쉽게 하면서 자, 벤토 박스는 are not only for being known, not only for being a healthy meal option. 건강한 식사 선택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런 배열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벤토는
건강한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 거기 야채 들어있으니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뭔가 딱 보고 이거 예쁘다 싶은 그런 걸로도 알려져 있다고.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ey typically contain a balanced mix of rice, meat, and vegetables. 이거 뒤에 문제 하나 나왔죠. 그치? 벤토에 뭐 들어있냐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야. 벤토에 들어있는 거 쌀, 고기, 야채. Carefully arranged to to form a creative images. 자, 이러한 먹을 수 있는 예술품은 동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연 광경 또는 유명한 사람 또는 캐릭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이거 분사 구문으로 쓰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콤마 making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making eating healthy foo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ing가 두 개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안 쓴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분사거든. 분사고 이 make라는 동사가 원래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치? 따라서 저 make의 성질에 따라서 이 부분을 eating healthy food 부분을 목적으로 취한 거고 이 fun을 목적 보호로 처리를 한 겁니다. 요런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ing 두 개가 같이 쓰는 게 싫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making 뭐 이렇게 쓰면 윗문장이랑 사실상 똑같은 문장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가목적어를 배치하고 여기는 목적보어,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부분을 진목적으로 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느 쪽으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요거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벤토박스에 뭐 들어있냐라고 물어본 문제였고요. 3번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교재 지문들로 한번 가보자고. 자부심 나타낸 표현 얘기였습니다. 자부심 표현. 자부심 표현이라는 말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선천이냐 후천이냐 논쟁이 있을 거고 필자의 결론은 선천이었다. 자부심을 나타낸 표현은 인간에게 선천적이다 라는 게 필자 결론이었지. 그 다음 그 선천적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자부심 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면 인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떨어진 공동체에 살고 있는 이런 비문명 사회에서도 같은 표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유도 선수들 중에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똑같은 행동 양상을 보였다. 요 세 개를 종합해 보니 결론적으로 선천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얘네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데 안다는 거는 이미 알고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부심 느끼는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제 손을 치켜들고 이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얘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건 선천이다라는 점을 강화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당신들이 출제자라면 이거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선천이다, 후천이다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례 중에 하나를 바꿀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런 걸 다른 사례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넣을 수 있다. 무관한 문장 찾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후천적이다라는 결론을 낼 만한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 선수들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승리 후에 보인 반응이 달랐다. 이거는 후천적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예시잖아. 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이거는 무관한 문장 찾기라는 유형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반드시 세 개의 사례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세 개가 다 필자의 주장인 선천이다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지? 지문 변형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Expressions of pride appear to be biologically hardwired. 생물학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iologically rooted가 되겠죠. suggesting that 이하를 암시하면서 그런 표현들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큰 것, 즉 선천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포인트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이상한 예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우리의 뇌는 어떻게 설계됐냐면 unexpected events, 기대되지 않은 이벤트를 기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왜냐면 survival depends on our ability to recognize cause and predict outcomes. 생존이 여기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하나의 이벤트를 기대하고 다른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특이함은 주의를 끌고요. 그런 특이함은 저장된다. 더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겠지? effectively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신경학자이자 교사인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surprise, 놀라움은 강력한 교수 도구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극하기 때문에 뇌를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됐을 때 이거 new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경험에 노출됐을 때 그게 이제 뭐 실험이든지 또는 갑자기 급발진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든지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자, 그들은 engage with the material, 요거 정보를 기억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정보 기억이다, 기억.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스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능동적인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 helps students process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정보를 처리하다는 engage with the material이랑 지금 같은 말로 쓰인 거죠. 더 깊게 문제 없을 것 같고 by moving it from working memory to the front lobe. 자, 이 문장 이번에 서술형으로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얘는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낸 적이 있으니까 안 낸 거야. 이제 이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생긴 문장이에요. 이거 기억나지? Moving it beyond working memory. 그 다음에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이렇게 쓰는 문장 요거 있죠? 저거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ur natural preference for novelty, 새로움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선호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 stimulating our perceptual systems and encouraging passive behavior. 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가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해요? 능동적 행동을 하게? 능동적에 가깝겠지. 심지어 여기 능동적이란 말도 있어. 액티브라는 말도. 요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패시브를 액티브로. 자, 이렇게가 어휘 틀린 문제들이고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Importance of using surprise to engage students in learning.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과학으로 가보자고. 정상과학. 정상과학 기억나나요, 이거? 이 글의 요지가 뭐지? 정상과학자들은 뭐 안 한다?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야, 이게. 자, 정상과학이 뭘 포함하는가?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다. No matter how effective a paradigm is. 요것도 중요한, 어법상 중요한 복합관계 부사절이었죠. No matter how 또는 however. No matter however 이건 안 된다. 여러 번 봤던 문제지 이거. 자, it will always face certain challenges. 특정한 문제를 항상 직면할 것이다. 그 문제의 1번이 프라마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냐? That it can't easily explain. 그 패러다임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항상 마주할 것이고요. 두 번째, discrepancy. 이거 불일치, mismatch랑 같은 말입니다. 자, 불일치 누구 사이에? Between predictions and experimental results. 예상과 실험 결과 사이에 불일치라는 이런 어려움을 항상 직면할 것이다. 정상과학자의 역할은 이런 큰 이슈들을 다루는 거야. 이게 큰 이슈예요? 필자는 여러 번 이게 작은 이슈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Small issues. 또 minor issue 이런 거 괜찮아요.
while making minimal changes to the paradigm.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그러므로 정상과학은 보수적인 과정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진보적인 과정이다 라는 뜻이야.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죠. conservative 라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대통령 어디 찍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수적이라는 게 원래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가치를 지키려는 게 보수고 거기서 큰 개혁을 해서 바꾸려는 게 진보란 말이야. 그치? 여기서는 지금 정상과학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지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적이라 보기 어렵겠죠. 이거는 보수적이고 보존적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conservative process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틀렸어요. Its goal is not to make groundbreaking discovery. 자, 이게 뭐 지구가 무너질 정도의 발견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but to refine and expand the existing paradigm. 이미 현존하는 패러다임을 정제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인지 기억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 특히 여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거?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정상과학의 목표가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는 게 아니지. 정상과학자들은 애초에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공적일 때 새로운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애초부터 새로운 걸 안 찾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는 안 된다. 요런 말에서 it finds none 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하게도 이 사람 뭐라고 강조하냐면 정상과학자들은 do not test paradigm. 패러다임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 뭐 없이 질문 없이. 그 다음에 그들의 연구를 패러다임 안에서 수행한다. 패러다임을 무지성으로 수용한다가 이 필자가 얘기한 내용이죠. 정상과학자들은 패러다임 무지성으로 수용한다. 자, 마지막 부분. 그래서 if their experiments yield results,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떤 결과냐? That contradict the paradigm. 패러다임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고전역학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 내가 사과 떨어뜨렸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고전역학은 이거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과가. 근데 안 떨어져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뉴턴이 병신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실험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내 손이 지금 끈적끈적해서 사과가 안 떨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뉴턴이 만들어 놓은 고전역학 체계는 엉망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They typically blame their method. 그들의 방법에 책임을 가하지 패러다임 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정상과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래 문장 완성시켜보면요. 정상과학자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실험 결과. 자, 실험 결과인데 어떤 실험 결과냐? Contradicting the paradigm. 패러다임에 충돌하는 모순되는 실험 결과는 빈칸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안 보고도 쓸 수 있지. 이 선지 없어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선지 없어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지탓 또는 뭐 실험 방법 탓. 뭐 대충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선지 보기 전에도.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7, 18로 한번 가봅시다. 자유놀이에 관련된 지문인데 자유놀이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유놀이가 뭔데? 자유놀이는 애들이 지네끼리 하는 거. 그치? 어른의 개입 없이 감독자의 개입 없이 지네끼리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놀이하는 것을 자유놀이라고 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부분 쉽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문장부터. 지네끼리 놀 때 어른들로부터 멀어져서 아이들은 통제를 얻게 되고요. 그 통제를 수행하는 걸 연습하게 된다. 자,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들은 의사결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문제 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밖에서 놀 때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 가능한 두려움에 노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과 두려움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놀이는 아이들에게
협상하는 법,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법, 갈등으로부터 촉발된 화를 다루는 법 등을 가르친다. 자, 이러한 교훈들은 말로 배워질 수 없고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워진다. 그 경험은 그리고 자유놀이가 제공하는 경험이다. 요런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필자 입장은 자유놀이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마지막 문장. 이거 서술형, 부정어 도치 문장이었잖아. 이게 only through experience. 그거 기억나지? 내가 써줬던 거. 원문에는 없다. 이거 기억나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붙는 요 experience에 대해서 그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match free play. 요거는 사실 뭐 여기부터 떼고 요 뒤에부터 떼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요거 잘 봐두라고 말씀드렸죠. only through experience가 부정어 도치되면서 조동사 앞으로 나오고 동사, 본동사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거. 책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일단 주제. 자유놀이는 중요하다. 이거겠지? 딱 봐도 이거지. 자유놀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영어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필자가 주장한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개인가 11개가 있거든? 그 중에 3개 쓰면 돼. 간단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갔어? 뭐 어떻게 통제감을 얻는지, 결정하는 법, 뭐 이제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법, 상호작용하는 법, 뭐 그들의 몸을 통제하는 법, 그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 어떻게 협상하는 법,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법, 화를 통제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자유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거거든. 이거 그냥 이 중에 3개 갖다 쓰면 됩니다.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우리 좀 변칙적인 서술형을 낸 학교니까. 왜? 한 칸에 여러 개 써도 어? 한 칸에 여러 개 써도 아, 답안지? 상관없으면 내가 읽을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학교에서 변형을 한 다음에 안에 디테일한 정보를 조금씩 바꿀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유놀이가 필요 없다라고 글을 뒤집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변형할 것 같지는 않고 자유놀이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둔 상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따라서 자유놀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지가 조금씩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다. 그치? 이거 자유놀이가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려면 글을 거의 다 써야 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19, 20, 21로 가봅시다. 이게 그 글의 내용이 되게 어려웠던 글인데 뭐 지금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정량지표, 정성지표 그 얘기였지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 보는 사례가 하나 등장했어요. 이거 저번 시험에서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사례 만들어서 그 사례 위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려운 지문이니까 한번 쭉 같이 읽어보자고. 야, 시간 있냐? 몇 시지? 시계가 없네. 아, 오케이.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다.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quantifiable inputs, 이거 measurable 이랑 같은 말입니다. 측정 가능한 입력 값은 그들의 모델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측정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측정 방법이라는 말을 필자는 프록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 거죠. 프록시는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근데 this reliance on measurable proxies, 이러한 정량 측정 가능한 정량 측정 지표에 대한 의존성은 어디로 이끄냐? Focus on what is easy to quantify. 측정하기 쉬운 것만 측정하려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였죠. 이거 그 인공지능 모델 기억나나? 2개? 변형 문제 모델 2개? 기억나요? 이거다. 빠르게 해볼게요. 자, A 모델, B 모델, 내가 변형 문제 만들 때 쓰는 GPT 모델 2개가 있다고 쳐봐. 이거는 첫 문제 만드는데 20분 걸리고 얘는 첫 문제 만드는데 10분 걸려. 자, 그러면 정량, 셀 수 있는 지표로 따지면 B가 무조건 더 낫다라고 우린 판단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얘가 만들어낸 변형 문제 퀄리티가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야. 퀄리티는 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얘는 퀄리티가 낮고. 자, 그럼 난 A를 써야 돼, B를 써야 돼? 난 A를 써야겠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더 나은 변형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술자 입장에선 A가 좋아 보여? B가 좋아 보여? B가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 변형 문제가 얼마나 퀄리티가 높고 낮은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힘드니까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셀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이 시간에만 의존해서 두 모델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이 양자를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측정 기준은 좋은 측정 기준이에요? 나쁜 측정 기준이에요? 이게 나쁜 측정 기준이지. 이게 배드 프록시야. 반면에 조금 시간이 들고 힘들겠지만 변형 문제 1000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두 개의 퀄리티를 비교하는 게 이게 좋은 측정 방법이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러나 simple metrics can sometimes distract from the more important goals. 자, 이렇게 단순한 측정, 이건 되게 쉽잖아. 이거는 그냥 시계로 그냥 보면 되잖아. 딱 execute 눌러놓고 몇 분 걸렸지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간단한 측정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방해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목표로부터. 변형 문제 만드는데 20분에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 퀄리티가 중요하지. 그치?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게 안 보인다고. 그냥 무조건 얘가 더 나은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목표들은 실제로 더 복잡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양적으로 측정이 안 되잖아. 변형 문제의 퀄리티는. 그치? 이런 걸 수도 있다고. 우리가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프록시에 의존하면 우리는 실수로 믿을 수도 있어. 자, 뭐라고 믿냐? 우리가 making meaningless progress, 의미 없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의미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meaningful입니다. meaningful. Toward the solution without actually achieving anything unimportant. 뭐 없이 진짜로 안 중요한 무언가를 달성하는 거 없이, 아니지, 진짜로 중요한 무언가를 달성하는 거 없이 우리가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unimportant가 important로 바뀌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그 우리 본문에서 ill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illusion이 착각이거든. 이게 우리 본문에 있던 단어입니다. 자, 이런 프록시의 문제는 often causes technologists to prioritize what is measurable over what is truly meaningful. 자, 요것도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저번 시험에 냈기 때문에 난 안 냈습니다. 이게 substituting A for B 그 문장이에요. A로 B를 대체하다. A, B 아직도 거꾸로 쓰는 놈들 있다 그거. A로 B를 대체하는 거야. 그치? What is measurable over what is truly meaningful. 요렇게 측정 가능한 것을 우선하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 자, 예를 들어서 using the number of homework assignments completed as a proxy for students' understanding. 자, 이거 새로운 사례를 내가 제시했는데요. 학생 2명이 있다. 내가 쪽까지 1000문제를 줬어. A라는 친구는 1000문제를 다 풀어왔어요. B라는 친구는 그 중에 200개밖에 안 풀어왔어. 그 시점에 내가 A는 그럼 B보다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겠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게 좋은 판단일까? 나쁜 판단일까? 변형 문제 1000개를 풀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아닐 수도 있거든. 그게 배드 프록시야. 내가 두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몇 문제를 풀었냐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의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지금 평가를 한 거잖아. 이건 잘못된 측정 방법이라고. 이제 그 예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자, 그래서 완료된 문제의 개수를 가지고 학생이 지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배드 프록시의 예시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몇 분이 걸렸냐를 가지고 두 개의 모델을 평가하는 것처럼 잘못된 측정 방법이라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을 이끌게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as it doesn't reflect the depth of a comprehension. 왜냐면 그것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 이해의 깊이를. 그럼 좋은 정량 지표는 뭘까? 여기서 good proxy는 뭘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진짜 어렵다. 이렇게 사례 하나 던져주고 나서 영어로 쓰세요. 이렇게 얘를
좋은 프록시로 바꿔 써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문제를 풀었냐를 가지고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해야 좋은 방법이야? 몇 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를 맞췄냐를 가지고 측정하면 이건 좋은 프록시가 되겠지. 그 얘기거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이 문제는 변형하면 진짜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새로운 사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네가 해결해봐 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거 완전 킬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프록시는 종종 비판을 받는다. 어떤 오해를 가져온다고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 자, saying goes. 중요한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그 count, can be counted 그 문장입니다. 이거 기억나지? 자, 요거 쓰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count 자동사와 be counted 수동태를 정확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not이 앞에 있겠죠?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자, 이렇게 하면 that counts가 자동사니까 이렇게 관계에서 잘 묶이겠지?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자, 중요한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부정어 만들어주고, 그리고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 요만큼까지가 요거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죠. count. 이건 사실 그렇게 쓰기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그냥 좀 헷갈릴 뿐이야. 이건 헷갈리는 문장이고, 여기 반면에 여기 있는 substituting A for B는 반드시 미리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장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는 실수만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장이다 이건. 길어 보이지만.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보자. The author explains that when we rely on flawed proxies, 잘못된 프록시에 의존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얼마나 많이 끝냈냐를 가지고 학생의 이해를 측정하는 것 같이 잘못된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면 we might mistakenly believe, 우리는 잘못 믿을 수도 있어. 뭐라고? 우리가 진보를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뭘 가져와요? 내가 실제로는 발전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alse sense of progress, 그리고 요게 우리 본문에서 illusion이라는 단어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rather than, 뭐보다는 achieving genuine improvement, 진짜 어떤 발전을 하는 것보다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20번은 요거고 21번은 저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싹 다 하면 99점 되거든? 1점 정도가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3점 해서 결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요일에는 수업을 못해요. 목요일엔 당신들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 대신 토요일엔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원래 시간에 나와서 제 7회차 시험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안 나왔던 지문들 나오겠지. 교과서 3과랑 그치? 토요일에 나오시고 직보 때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걸로 준비할 거니까 토요일까지 잘 준비해 오시고, 파트 3 가능한 최대한 끝내 오세요.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됐습니다. 수학하면서 머리 아프거나 할 때 조금씩 풀어보세요.